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2월 16일 느바 소식입니다. 간혹 국내 중계가 너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레이커스 위주로 편성된 것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경기를 국내 해설진들을 통해 좀 더 편하게 보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인데요. 오늘 커리는 30분도 뛰지 않고 이런 스탯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흐름을 뺏어오다 못해 상대의 기세까지 꺾어버리는 특유의 3점, 드레이먼드 그린과의 완벽한 호흡까지 보여주며 지난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의 패배를 깔끔하게 잇는 승리를 챙겼습니다. 2월 들어 치른 8경기에서 무려 51개의 3점을 약 50%의 확률로 성공시키며 상대 외곽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커리와 골든스테이트의 신바람 농구는 경기 편성에 불만을 품다가도 감탄을 쏟아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죠. MVP 수상까지 노리고 있는 커리가 18일 외곽 수비가 구멍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마이애미를 상대로 어떤 3점 쇼를 펼칠지 벌써 기대됩니다. 오늘 워싱턴 위저즈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가 있었죠. 무려 793일 만에 워싱턴 홈구장인 캐피탈 원 아레나를 찾은 존 월은 워싱턴 소속으로 치른 마지막 홈경기에서만큼의 생산력을 보이진 못했지만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만큼 묘한 감정과 함께 경기를 치렀을 겁니다. 월과 트레이드되어 워싱턴에 합류한 러셀 웨스트브룩 역시 고향이나 다름없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떠나 우승을 위해 한 시즌 몸담았던 친정팀 휴스턴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시즌 6번째 트리플 더블이자 이번 시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적 트리플 더블의 수는 152회로 오스카 로버트슨과의 격차는 29경기이며 남은 커리어 동안 역대 1위 자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폭주 본능을 조금 줄이고 무리한 돌파는 자제하되 현재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워싱턴이 현재 분위기를 이어가 다가오는 서부팀들과의 연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시즌 16번째 30득점 이상 경기를 추가한 브래들리 빌은 과거의 동료와 현재의 동료의 활약을 지켜보며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즌 2번의 맞대결을 마친 워싱턴과 휴스턴이 남은 일정들을 잘 소화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벤 시몬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바로 슛 없는 선수라는 타이틀일 겁니다. 이는 외곽 슛은 물론 자유투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시몬스가 오늘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커리어 하이인 42득점과 함께 자유투 13개 중 무려 12개를 적중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생 경기를 펼쳤다고 봐도 무방했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아시아 조던 클락슨이었습니다. 3점 8개를 포함한 40득점을 폭발시키며 경기 초반 14점 뒤지던 경기를 무려 16점까지 벌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고 인생 경기를 펼친 벤 시몬스에게 패배라는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클락슨이 오늘 기록한 이 기록은 NBA 역대 단 3명에게만 허용되었던 기록으로 오늘만큼은 아시아 조던, 벤치 조던이란 말에 걸맞는 완벽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클락슨은 최근 팀의 20경기에 19승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의 1등 공신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과 함께 이번 시즌 식스맨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원투펀치가 모두 빠진 상황의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클락슨이 또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내일 있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유는 샌안토니오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서 프로토콜로 인해 최소 인원인 8명을 채우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길 바라며 서부 원정을 떠난 디트로이트는 이후 18일
댈러스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NBA가 현지 시각 기준 3월 7일 애틀랜타에서 올스타전을 개최하기로 했죠. 이에 따른 프로토콜도 공개되었는데요. 사무국이 각 팀에 보낸 내용을 입수한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올스타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NBA가 제공하는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제한된 인원의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고 모두 같은 바이러스 테스트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호텔과 경기장 이외에는 입장 불가입니다. 올스타 주말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들은 미국 내 여행까지는 가능하지만 호텔과 같은 공공 숙박시설에는 머무를 수 없고 선수들을 만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휴식 기간 모두가 매일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겠죠. 개인적으로 올스타전 개최에 긍정적이진 않지만 덩크 콘테스트, 3점 콘테스트, 스킬 챌린지까지 모두 개최하는 만큼 선수들이 방역에 힘써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블레이크 그리핀의 결별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트로이트의 트로이 위버 단장은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단과 그리핀의 합의하에 그리핀의 미래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버 단장은 그리핀이 구단에 헌신한 부분을 모두 존중하며 양측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리핀 역시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준 구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ESPN에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트레이드나 바이아웃으로 그리핀과 결별할 텐데 과연 그리핀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안드레 드러먼드의 결별설은 이미 유명하죠. ESPN에 따르면 클리브랜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인 3월 25일 이전에 드러먼드 트레이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팀은 구단의 센터 포지션을 책임질 선수로 제럿 알렌을 선택했고, 그를 위해 드러먼드의 출전 시간을 줄이는 건 불공평하기에 드러먼드의 에이전트인 엑셀스포츠의 제프 슈왈츠와 트레이드를 논의했고, 결국 트레이드 전까진 드러먼드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클리브랜드인데요. 이 드러먼드 트레이드로 원하는 조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애틀랜타 호크스가 존 콜린스를 트레이드한다는 루머가 돌았죠.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애틀랜타가 콜린스 트레이드를 통해 1라운드 상위 지명권 혹은 로터리 픽을 얻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이 신인 계약 마지막 해인 만큼 애틀랜타가 콜린스를 어떻게 트레이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 도중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2쿼터 막판 코트를 떠났죠. 아킬레스 쪽 부상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 종아리 염좌로 확인되었습니다.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스키에 따르면 2-3주 정도의 휴식을 취한 뒤 재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케빈 듀란트도 2019 플레이오프에서 종아리 염좌 뒤 아킬레스건 파열이란 부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로펠링카 단장과 데이비스의 에이전트 리치 폴은 데이비스의 복귀 시점에 보수적일 거라고 알려진 만큼 제발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어제 데미안 릴라드가 데임 타임을 소환하며 댈러스 매버릭스를 무너뜨렸죠. 현재 팀은 CJ 맥컬럼과 유서프 너기츠가 이탈한 악재가 겹쳤지만 최근 4연승과 함께 16승 10패를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워낙 특출난 선수들이 많아 가려져 있지만 릴라드 역시 충분히 MVP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릴라드는 인터뷰를 통해 최고의 선수가 MVP를 수상하며 선수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승패에 많은 책임을 지고 현재 본인은 맥칼럼, 너키치 없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팀 승리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릴라드는 당연히 본인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걸 알고 있고 그 수준에 있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냉정하게 현 시점에선 MVP 수상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즌 경기는 많이 남은 만큼 과연 릴라드가 계속되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며 그가 언급한 MVP 수상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2019년 NBA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한 이후 명실상부 리그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가 되었죠. 이후 LA 클리퍼스로 이적하자 팀은 단숨에 우승 후보 영순위로 분류되었지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탈락했고 라커룸 이슈까지 터지며 레너드의 리더십과 관련되어 많은 의문점이 생겼었죠. 토론토에서 함께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시즌 클리퍼스에서 레너드를 다시 만난 서지 이바카는 레너드의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바카는 레너드가 토론토 시절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먼저 모범을 보이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레너드의 리더십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지 못하지만 팀 성적은 나쁘지 않은 가운데 과연 레너드가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 팀을 구단 역대 최초의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JJ 레딕의 팟캐스트 디 올드맨 앤더 3에 출연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스티븐 아담스가 과거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과 함께한 오클라호마 시티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아담스는 당시 두 선수의 논쟁이 미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는 듀란트, 웨스트브룩을 포함한 서지 이바카, 캔드릭 퍼킨스의 미친 듯한 논쟁이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항상 강렬했으며 신인이었던 아담스는 이게 굉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은 궁극적으로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논쟁을 펼쳤고 아담스 역시 그 수준에서 플레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팀은 끊임없이 서로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이런 팀 분위기를 즐긴 건 아니었지만 이런 분위기는 팀을 2012년 파이널로 이끌었고 2016년 73승의 골든스테이트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결과를 만들어냈죠. 현재 세 선수는 모두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며 꾸준히 활약해주길 바랍니다. NBA가 8주차 2주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동부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소속이자 이번 드래프트 전체 19순위인 사딕 베이가 생애 첫 2주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12일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3.7개를 모두 적중시키며 새로운 신인왕 후보로 우뚝 선 베이의 계속되는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서부는 피닉스 선즈의 연승행진을 이끄는 데빈 부커가 생애 첫 2주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8주차 4전 전승을 포함해 최근 6연승을 달리며 기세가 뜨거운 만큼 2주의 선수를 수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9주차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상을 수상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주간 너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pass by you. Everything's gonna be fine. This the ship is away. If you're together.